캐나다만 하더라도 이 관세를 매기는 시점을 한 달 동안 3번이나 미루고 품목을 바꾸고 또 유예했던 시점이 오니까 그에 맞게 관세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번복하고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도 정리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변덕은 이 시장을 죽이는 나비 효과가 될까요? 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 관세 정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저희 기점으로는 새벽에 나왔던 이슈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유연성을 가지긴 하겠지만 또 시작하게 되면 유연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연성을 갑자기 또 뭐 거의 없을 것이다. 뭐 유연성을 가지겠지만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정책적인 구조가 계속해서 관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고집하는 부분들은 미국의 부채입니다. 일단 지금 미국이 6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 부채가 약 7조 달러가 지금 육박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7조 달러가 육박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 7조 달러를 한 번에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재발행, 그러니까 재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해서 리파이낸싱을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금리가 약 4%대 정도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 재융자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4%대에서 재융자를 받기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매도를 진행을 시키면서 안전자산이나 채권 쪽을 매수를 지금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채권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매수 유입을 시키게 되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은 하락을 하겠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유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꾸준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 유연성을 가지기는 하겠지만 뭐 40%, 45%, 50%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안 하겠지만 일단 뭐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좀 더 유리한 카드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건 결국에 이제 재융자를 받기 위한 게 가장 큰 카드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 시장에는 단기간에 분명히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이 매물 자체 자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좀 안전자산 쪽에 매수 심리도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안전자산이 뭐 금이나 은이나 혹은 채권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 심리도가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금융시장 쪽은 좀 여파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 여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불확실성 리스크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단기간은 고통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를 다시 안정화로 낮춰 나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금 또 재융자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로 있어가지고 다시금 또 주식 자금 쪽에 대한 부분들에 또 유발을 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또 많이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초반보다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민감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계속해서 바뀌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초반보다는 그래도 그 민감도 자체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대부분의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좀 시간적인 부분들의 텀을 두면서 이야기가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전부터 면접 선 반영을 해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정말로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크게 지금 시점에서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지금 미국이 그냥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언급들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던 게 사실 본부장님 저희가 어제는 시장이 좋았는데 네네. 그 전날에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이게 네. 특히 뉴욕 증시가. 근데 그 폭락 이후에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 금리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가 좀 그렇죠. 나온 거죠. 근데 입찰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수요가 좋았대요. 갑자기 국채 쪽에 가는.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좀 예상 못했던 가격대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증진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동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인하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4%대 금리에서는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재용자를. 그럼 재용자를 4%대 금리에서 안 받는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결국 주식에 있는 자금들을 계속 빼게끔 할 거예요. 계속 공격적인 관세.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질 테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빌미로 투자금을 계속 빼겠죠. 빼면 이제 그 투자금을 가지고 안전자산의 채권 쪽으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채권 금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수순인 거고. 어제 제가 뭐 그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그 차량 구매 있잖아요. 네. 그거 봤을 때 진짜 좀 놀랍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다는 게 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의 칼을 대면은 가만 안 두겠다. 약간 가만 안 그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터뷰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은 주식에 대한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그간 못 샀던 사람들이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식의 지금 의도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 굉장히 강경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절대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를 볼 만한 부분들은 절대 리스크를 전부 다 없앨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 상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단계적인 상승이 계속 나와주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당분간에 계속해서 나스닥도 버블이 또 꺼지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런 빌미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 나스닥이랑 커플링 형상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디커플링 형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뭐냐?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나스닥이 상승이 강하게 퍼포먼스가 나왔을 때 당시에도 국내 증시는 오히려 퍼포먼스가 강하게 못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에서 이제 반대로 된 거죠. 반대로 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심리도에서도 생각보다 국내 증시 강하네? 라는 이런 심리도로 계속 매수 자금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저는 트럼프 대통령 절대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당분간은 계속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형태인 것 같은 게 이게 관세라는 게 정말 미국의 경제를 위한 카드일까 아니면은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카드일까? 약간 그 의도가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일단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계속해서 휘두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식 자금들을 뺄 것이고 경기 리스크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투자금을 그냥 본인 어떻게 보면 그 투자자들이 통장에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어디든 안전자산 쪽에 투자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기울기 자체를 줄인다라는 거죠. 주식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울기가 높아졌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 기울기를 낮추면서 좀 평행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일단은 미국에 대한 경제를 살린다? 이건 사실 이제 표면적인 거 이제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이 워낙 또 높은 기업 중에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세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그냥 미국 쪽에 수출 안 하면 되지 이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를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은 계속 어차피 우리가 왕이고 우리의 말대로 어떻게 의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겠다. 그럼 이제 캐나다나 다른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서도 맞불 전략을 펼친다고 해도 아마 그 맞불 전략 자체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나가면 나갔지 더 줄이지는 않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 시점이 언제 마무리가 되냐? 제가 볼 때는 재용자 받고 나서일 것 같아요. 일단은 부채를 갚는 게 우선일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다시 셧다운 이야기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디폴트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재용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신경을 쓰고 나라에 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정책적인 변화 구도를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심리도가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일론 머스크 쪽에 대한 부분, 테슬라, 뭐 주유소 화재, 뭐 전기 충전소 화재 이런 부분들도 워낙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이 좀 반발 심리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의 좀 심리도가 좀 많이 겹쳐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고집이라 하게 되면은 이대로 그냥 계속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관한 리스크는 계속 시장에 있을 예정이고요. 본부장님께서 계속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금액이 35조 달러가 넘어가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한국 돈으로는 5경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부채로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도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그 방법으로 또 우리 금융시장 자체를 또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월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경기 방어주들이 오히려 네. 탄력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 봐야 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미국 나스닥을 그냥 제외를 시키고 국내 증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경기 방어주가 움직일 수 있는 차례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도 섹터로 자리 잡았던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지금 관세에 대한 위협으로 자동차 쪽도 상당적으로 투심이 많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돈은 다 잘 벌고 있어요. 돈은 지금 기업들이 잘 벌고 있는데 이 관세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수급이 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심리도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심리도 자체가 지금 오히려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경기 방어주보다 이런 전통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떨어지는 칼날에 우리가 잡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떨어지는 부분들 폭도 상대적으로 초반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만 분할로만 매수 관점만 잡는다고 해도 경기 방어주들이 한 방에 뭐 20% 이렇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정말 전 세계적인 경제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자국 내에서의 경제 리스크, 경제 불확실성 리스크 부분들이 불거져야만이 경기 방어주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가주는 부분들이지 그 외적으로 미국이 지금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 심리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국내 증시 역시도 이렇게 가겠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그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강합니다. 눌림이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